자, 발목 관절의 세 번째 관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로 발목 관절입니다. 트랜스버스 타살 조인트라고 하죠. 가로 발목 관절은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우선은 이 손잡기부터 볼게요. 자, 치료사는 운동시키려는 다리를 바라보고 서고요. 몸쪽 손으로 목말뼈와 발꿈치뼈를 잡고 먼쪽 손으로 발배뼈와 입방뼈를 잡는다. 자, 발배뼈와 입방뼈가 나옵니다. 발배뼈는 영어로 라비큘라 본이죠. 라비큘라 본이고요. 입방뼈는 큐보이드 본입니다. 큐보이드 본이죠. 여러분들 영어에 대한 용어는 계속 머릿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뭐 의사분들과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물리치료사들끼리도 얘기를 한다고 해도 발배뼈와 입방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 내비큘라 본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내비큘라 본이 약간 드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2분 오피로 여기 뭐 아치를 뭐 살리는 수술을 한다, 뭐 이런 용어를 쓰지 발배뼈가 어떻게 되니 이런 말을 쓰지도 않고요. 혹시라도 한글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구용어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배뼈, 입방뼈 같은 신용어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완성이 돼서 그 이후에 있는 친구들이,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이 신용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들 실장님이나 이렇게 좀 특히 원로한 의사분들 같은 경우엔 이 영어 자체를 몰라요. 그냥 영어를 보고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어와 구용어를 두 개 다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 차트를 보면 차트에 영어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가 한글로 나와 있다고 해도 요 발배뼈는 영어로 네비큘라 본이고 입방뼈는 큐보이드 본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권유를 드립니다. 자, 계속할게요. 운동 방법. 자, 몸쪽 손으로 목말뼈와 발꿈치뼈를 고정하고, 아까 전에는 이 몸쪽 손으로 그 안쪽과 가쪽의 복사뼈를 잡으라고 했죠. 왜냐면 방금 전에는 서브타랄 조인트라고 하는 목말 및 관절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말 및 관절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복사뼈 정도만 잡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트랜스버스 타살 조인트 가로발목 관절이기 때문에 목말뼈도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목말뼈와 발꿈치뼈 동시에 잡아주는 거예요. 목말뼈와 발꿈치뼈 그 사이에 존재하는 관절이 목말 및 관절이죠. 그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먼쪽 손으로 발활 족궁이 올라가게 하고 내려가게 하여 가운데 발을 부드럽게 돌린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을 이제 가로발목 관절이 이쯤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부분을 좀 이제 부드럽게 계속 돌려주라. 돌리면서 돌린다는 표현보다는 그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 족궁을 좀 만들 수 있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매뉴얼로. 자, 트랜스버스 타사의 조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목말 및 관절은 여기 형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요. 요 가로 발목 뼈 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자, 여기 있는 뼈 중에 한번, 자, 요거 잘 안 보이네. 자, 이거 무슨 뼈죠? 이거는 나비큘라본입니다. 발배뼈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뼈예요? 요거는 입방뼈라고 하는 큐보이드 본이죠.
여러분들이 가로 발목뼈 관절 트랜스버스 타사의 조인트를 생각하면 이게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 케케누스가 뒤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엄지발가락 쪽에는 나비큘라 본이 있고 그리고 새끼발가락 쪽에 가 쪽에는 큐보이드 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관절이지.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 뒤꿈치뼈는 여기 있고요. 발 뒤꿈치뼈는 여기고요. 여기에 이게 좀 더 굵죠. 그러니까 얘가 엄지발가락이니까 엄지발가락 쪽에는 방금 얘기했던 나비큘라 본이 여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아까 색깔 그대로. 요 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이 조금 더 발가락이 굵죠. 다른 발가락 뼈들보다 좀 굵습니다. 그 엄지발가락 쪽은 요 네비큘라 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끼발가락 쪽은 여기 큐보이드라고 하는 입방뼈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죠. 여기 옆에 있는 얘 짜잘한 애들은 세 가지 뼈로 구성된 큐네이폼이라는 뼈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앵클의 마지막 조인트 트랜스버스 타살 조인트에 대한 앵클 키네마틱 트랜스버스 타살 조인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뉴만의 키네지올로지 책을 보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우선 얘는 프로네이션이고요.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낸 거예요.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개괄적인 내용을 볼 때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했죠.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지금 이 모습이 자, 지금 모습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모션이죠. 이 위에서 봤을 때 발등이 보이는 면에서 이렇게 엄지발가락 여기 있는 오른발이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는 에버전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될 때 한 가지 관절에서만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서브타랄 조인트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로 발목뼈 관절에서도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의 움직임은 여러 관절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어떻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느냐? 프로네이션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돌시플렉션과 어브덕션과 그리고 에버전의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는데 그 움직임은 여기 나오는 대로 서브타랄 조인트라고 하는 목말 및 관절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가로 발목뼈 관절이라는 트랜스버스 타살 조인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뿐더러 돌시플렉션도 있기 때문에 타르코르랄 조인트 목말 종아리 관절에서도 이 움직임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주길 바랍니다. 슈피네이션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슈피네이션도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슈피네이션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가로 발목뼈 관절을 이루는 요 부분에서 이렇게 슈피네이션 움직임이 나오고요. 서브타랄 조인트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한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요건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임상에 나가면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요 뭔가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뒤정강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뒤정강근. 뒤정강근.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 머슬인데 요 근육이 그 임상적으로 갖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평발이 되었다, 발 아치가 무너져 있다 라고 한다면 요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의 텐던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안쪽에 있는 메디알 아치를 구성을 할 수 있게 안쪽에 있는 발 뼈들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평발을 묘사를 해볼게요. 요렇게 아치가 있어야 되는데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이고요. 여기 아치가 약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발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평발이 된다고 하면 이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모션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뒤정강근 텐던이 여기 부분에 잡고 이렇게 끌어주게 되는 거예요. 수축을 하게 되면, 근육이 작용되면 이렇게 끌어주기 때문에 아치가 형성될 수 있다 라는 임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뒤정강근에 대한 뭐 근육을 어떻게 파실리테이션, 촉진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평발로 인해서 발목에 문제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발목에 문제가 평발 때문에 생기면 무릎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고관절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특히 하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발바닥 컨택트 되어 있는 그 압력 분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정강근이라는 근육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내진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트랜스버스 타사의 조인트의 축은 이제 세로축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세로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AP 엑시스와 비교했을 때 아까 전에 어떤 거였죠? 어떤 뼈였죠? 어떤 관절이었죠? 45도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관절이 있었죠. 42도. 이 관절이 아까 전에 어떤 관절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절은 아까 목말밑 관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서브타랄 조인트, 목말밑, 목발이 아니라 목말밑 관절. 왜 이러지? 목말밑 관절이 되겠고요. 이상하다. 목말밑 관절. 15도 정도가 약간 15도 정도 약간 각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서 보는 모습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도 정도 살짝 이제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살짝 얘도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부터 통과를 하네요. 9도 정도 틀어서 발 뒤꿈치부터 통과를 한다. 요런 축을 갖는다 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볼게요. Supination and pronation are complex motions involving all of the joints of the foot. Therefore, grasp around the metatarsals and turn the forefoot inward while raising the arch and outward while lowering the. 자, 요렇게 잡죠. 아까 전에는 다시 한번 볼까요? 몸쪽 손으로는 목말뼈와 발꿈치 뼈를 잡고 먼쪽 손으로 발배뼈 입방뼈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손의 위치는 이 지금 여자 치료사 선생님께서는 뒤꿈치 뼈는 지금 잡아져 있는 상태고요. 목말뼈까지 잡지는 않네요. 네.
목말뼈는 지금 칼카니우스는 여기 있고 목말뼈는 여기에 말레오르스가 여기 있고 목말뼈는 요쯤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지금 잡지 않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고요. 목말뼈를 잡지 않는다고 움직임이 무조건 잘못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뒤꿈치를 잡는 고정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목말뼈를 굳이 안 잡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분께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arch, 네, 이렇게 make sure you include supine lowering the arch. 제가 뭐 이분한테 악감정이 있지 않지만 이게 잡고 있는 모습도 이 부분은 지금 발가락 부분이 아마 될 것 같아요. 메타타살본이 된데 메타타살본을 잡는다고 해서 이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웬만해서는 내가 지금 원하는 관절이 이쪽에 있는 관절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조금 더 이 부분까지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이 교수님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말한 나비큘라 본과 큐보이드 본이 여기에 있을 텐데 이쪽 부분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 책에서는 이제 먼 쪽 손으로는 발배뼈와 입방뼈를 잡는다 라고 나와 있지만 그림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분의 노하우가 따로 있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먼쪽 손으로 뭐 발활, 족궁이 올라가게 하고 가운데 발을 부드럽게 돌린다 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발을 미드풋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발 미드풋을 부드럽게 돌린다는 해당이 되고요. 이 내용과 해당이 되는데 족궁이 올라가게 하는 모션 자체는 이게 그림이 좀 달라요. 영상과 참고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모션은 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책을 보면 여러분들 책에 76페이지거든요. 화살표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은 요 목말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발배뼈와 입방뼈만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건데 요 행위는 이렇게 하는 지금 모션은 여기 나와 있는 발활 족궁이 올라가게 한다는 것은 맞아요. 네. 근데 가운데 발을 부드럽게 돌린다 이 모션은 지금 사실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모션은 교수님이 삽입한 요 영상에서 지금 로테이션 가운데 발을 부드럽게 돌린다는 이뤄질 수 있다 라는 거 머릿속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